iOS에서 비트코인, 플로드를 연결할 수 있는 앱인 풀리노디드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Fully Noded입니다. Fully Noded. 자, iOS 사용자들이 자신의 플로드를 와치 온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입니다. 물론 와치 온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키도 생성해서 오리지널 핫 월렛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월렛에서 토루 기능을 자체 내장되어 있던 토루 기능을 삭제한 후에 iOS에서 토루를 사용해서 블루월렛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게 된 다음에 대체제로 이렇게 부상되기 시작했고요. iOS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토루 접속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iOS의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그 iOS에 올라가 있는 오르빗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 불안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iOS에서는 토루 접속이 잘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리노디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고요. iOS,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풀리노디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빌렸습니다. 아이패드를 빌려서 화면을 그대로 녹화한 게 아니라 캡처한 것이고 캡처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선후관계, 사용법 이게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대략 어떤 방식으로 풀리노디드를 자신의 플로드에 그 연결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리노디드로 직접 개인 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개인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핫 월렛이니까요.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로 여러분들이 하드 월렛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플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는 분들은 풀리노디드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이트 이름은 fullynodded.app입니다. 그 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풀리노디드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스텝이 나와 있는데 이 스텝을 살펴보셔도 되고 저는 i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맥 OS용으로 아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까지 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 유저들, iOS 유저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처음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Fully Noded Work Best. 가장 베스트로 동작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언제 직접 자신의 노드를 연결했을 때 최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캔슬하면 다른 게 나오겠지만 저는 일단 플로드를 연결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Connect My Node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Connect My Node를 누르고 나면 자 노드 매니저가 실행되면서 스캔 QR 또는 Edit Manually 그러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을 연결할 것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빗대어서 살펴보면 이 노드 매니저에 코어 라이트닝, 그다음 L&D 이건 라이트닝 노드예요. 이 라이트닝 노드에 연결해서 라이트닝 지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닝 노드로 커스터디얼 지갑으로는 워로사나 스트라이크나 스피드, 리프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셀프 커스터디 라이트닝 지갑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풀리노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라이트닝 노드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라서 라이트닝 노드는 제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스터 노드도 있고요. 노스터도 지원하는 것 같고 이쪽에 보면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를 직접 우리가 엄브레를 통해서 또는 다른 그 패키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코어를 만들었고 이 비트코인 코어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옵션이 있는 그런 패키지라면 비트코인 코어를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를 저는 눌렀고요. 자 비트코인 코어를 누르고 두면 노드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라벨에는
이름을 입력하고 어드레스에는 그 코어에서 제공하는 로컬호스트 그리고 이거 포트는 83321 포트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RPC 유저와 RPC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리눅스나 이런 곳에 그 비트코인 코어를 설치했고 그 비트코인 코어가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브렐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상단에 보면 QR코드를 스캔하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눌렀는데 자, 여기서 누르면 카메라가 활성되고 그 카메라가 QR코드를 스캔하게 나오는데 자, 어떤 걸 스캔해야 되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지금 현재 메인 플로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트코인 코어가 있고 일렉트라 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라이트닝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블루 월렛에서 와치온니로 사용할 때는 이 일렉트라 서버에 있는 것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토르 주소를 가지고 그 블루 월렛에 입력하고 그리고 오르봇이라고 하는 그런 VPN, 토르를 연결할 수 있는 VPN을 실행한 다음에 사용했었는데 이 풀리드 노드는 비트코인 코어, 비트코인 노드에 있는 QR을 그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가 있는 경우에 비트코인 코어가 엄브렐에 있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노드 요 앱을 클릭해야 돼요. 이 일렉트라 앱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노드를 클릭하면 자 비트코인 노드가 이제 나오겠죠. 비트코인 노드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여기 커넥트 버튼이 있습니다. 커넥트.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커넥트 비트코인 노드라고 해서 코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토르 주소 또는 네트워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엄브렐은 기본적으로 토르를 사용해서 RPC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요 RPC 토르라고 하는 요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 이 화면에서 이 QR 코드를 풀리드 노드에 QR 스캔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값은 엄브렐이라고 하는 유저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여기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가 주소입니다. 그 토르의 주소인데 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QR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캔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My Umbrell이라고 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노드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될 것 같았는데 요 QR코드를 스캔하는 버튼을 누르고 비트코인 노드에서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My Umbrell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 작은 요 아이콘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연결되어 있는 비트코인 풀로드에 엄브렐에 설치된 비트코인 풀로드 정보를 쭉 보여줍니다. 한번 보면 현재 버전은 비트코인 코어 26입니다. 자 여기 보면 26 보이죠? 비트코인 코어 26 버전 연결됐다라는 거 보이고 프로그레스는 베리파이 된 거, 풀리 베리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전체적으로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라는 뜻인 것 같고요. 현재 메인넷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코어를 테스트넷으로 연결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어는 현재 10개, 아웃고잉 10개, 인커밍 11개 이렇게 나오고, 뭐 멤플에 대한 정보 등등등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옆에처럼 이렇게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40일 동안 지금 계속 업타임 되어 있고, 블록 하이트가 얼마인지 뭐 등등등등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성공된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면 이 풀리 노디드가 나의 비트코인 코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한 다음에, 자, 이 아래에 보면 이제 지갑 메뉴가 있어요. 비트코인 로고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인보이스를 생성하거나, 이거는 그 라이트닝이겠죠? 보내거나, 그다음에 UTXO를 관리하거나 등등이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여기 이걸 눌러서 풀리 노디드에서 직접 개인 키를 생성을 하면 이 모든 기능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이 바뀌면 Create a Fully Noded Wallet이라고 해서 Fully Noded에서 핫월렛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싱글시그
개인 키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거, 멀티시그, 개인 키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인 마켓이라고 해서 그, 이 마켓을 만드는 이런 지갑을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갑을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는데, 싱글시그를 누르면 이게 새롭게 그게 생성이 됩니다. 지갑이 생성이 되고, 여기 보면 또 QR 누르는 게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스캔을 해야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와치온니를 일렉트럼에다가 연결해서 일렉트럼도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드 사이너를 만들어 놨고, 시드 사이너에 있는 그 지갑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놓은 상태에서 시드 사이너 개인 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 사이너를 스페로에 연결해서 여기 보면 와치온니 월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시드 사이너 와치온니가 있고 여기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있고 데리베이션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엑스펍, 지펍에서 퍼블릭 키 나오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퍼블릭 키를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하드 월렛은 사용해 보지 않아서 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게 다른 하드 월렛에서 어떤 것을 직접 인풋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저는 시드 사이너를 스페로우에 연결해서 와치온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Gpub, Xpub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내보내주는 시드 사이너의 QR을 누르니까 이 플리노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메시지를 읽어보면 스크립트 펄리시라고 되어 있는 것에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이것을 인풋 시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로에 보면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QR 코드를 또 보여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읽어내는 항목을 누른 다음에 QR 코드가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이걸 눌러서 스캔을 했더니 임포트가 쫙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되고 나면 얼럿창이 하나 떠요. 월렛 임포트, 그러니까 지갑이 임포트 됐고 이 기타 등등 스캔을 하겠다 등등이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 뭐 이거를 뭐 종료하지 마라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OK를 누르고 나면 자 쭉 계정 트랜잭션을 쭉 불러오죠. 그러니까 UTXO를 훑어서 그 UTXO가 어떤 지갑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지갑이 어떤 니모닉에 개인 키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잔액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의 잔액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캔이 현재는 0%가 원래 스캔이 0%가 컴플리트 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 사이너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잔액은 없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와치온니를 임포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iOS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제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리노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와치온니를 가져오면 되고 제가 여기에 요 스캔을 눌렀을 때 저는 이 스페로우에 있는 QR이 아니라 이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요거를 눌러서 했다라는 걸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하드 월렛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이 메시지나 어떤 진행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드 월렛은 제가 연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리노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임포트 했으면 내가 임포트한 지갑이 진짜 내 지갑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엉뚱한 게 임포트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포트된 그 지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비트코인 코어 월렛 버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누르면 월렛 디테일이 나오고 월렛 임포트는 라벨은 월렛 임포트된 라벨이고 이 이름을 여기서 에디트에 바꿀 수 있고 월렛을 다시 한번 익스포트 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백업 할 수 있는 QR 코드도 여기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인 다음에 백업 파일이 있고 비트코인 코어 파일 네임 등등등이 여기
디테일에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 밑에 보면 어드레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제가 개인 키로 그 시드 사이너로 생성한 개인 키를 마스터 퍼블릭 키로 내보낸 스페로우에서 이것을 불러왔기 때문에 제가 시드 사이너에서 만든 개인 키가 그대로 임포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시드 사이너에서 만든 제 개인 키가 개인 키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와 동일한 이 주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번부터 1번까지 쭉 생성되어 있는 이 끝자리를 보면 BC1Q3ST 이렇게 시작하고 SUTHWMJ 이렇게 시작하는 리시브 주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와치온리로 그 생성된 지갑의 주소가 제 스페로우와 이 플리드 노드가 동일해야 동일한 지갑이 임포트 됐다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체인지를 누르면 또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페로우 월렛에 어드레시스 누르면 주소가 나오죠. 자, 주소가 첫 번째 게 SUTHWMJ 그 아래가 C4XXEJEAN 동일하죠. 동일하고 세 번째가 SU 이렇게 동일하죠. 세 개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잔액 주소도 확인해 볼까요? 잔액 주소도 끝자리가 WEZTH 동일하죠. 393UF 동일하죠. 0LK80 동일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시드 사이너의 와치온리로 만든 스페로우의 디스크립터를 가지고서 플리드 노드로 임포트를 했더니 동일한 주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시드 사이너에서 내보내는 그런 옵션만 잘 설정을 하면 플리드 노드에서 또 와치온리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있는 액티브 월렛에 보면 보내고 받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서명된 익스포트도 할 수 있거든요. 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포트를 아마 할 텐데, 익스포트를 해서 에어갭 방식으로 내 개인 콜드 스토리지로 트랜잭션을 보낸 다음에 서명을 한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임포트해서 브로드캐스팅 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 플리노드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트랜잭션까지는 브로드캐스팅까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i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보면 이 플리노디드라고 하는 아이를 받은 다음에 엄브렐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 노드의 이 커넥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자, 이런 식으로 와치온리를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에어갭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트랜잭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에 뭐 보안이 강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용할 때 토르가 좀 불안정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토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아이패드를 빌려서 플리노드에 대한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플로드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키는 콜드 스토리지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와치온리 지갑을 블루월렛 또는 이런 플리드 노드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 아이패드로 했고 그 다음 실제 제가 iOS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잘못됐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앱을 설치해서 검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